나오나요? 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십시일강 낭디꾼 김형숙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고 또 예쁘고 귀엽고 산뜻 발랄하고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 1년 만에 돌아온 엄마 꿈 메신저 마미랑 최설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수련 대표님이 이제 1인 기업 선언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미디어 센터 오셨나요? 네, 1년 예. 만이에요. 1년 만에 오셨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26년, 7년 했던 학원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작가로서 2년 동안 글을 썼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온 거는 2년인 거 같아요. 2년이 됐어요. 1년, 와. 2년 만에. 2년 네. 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2년 전에 여기 낭독회 하러 왔었습니다. 낭독회 하러 와서 네. 그때 제가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를 갈고 1등을 했습니다. 네, 일을 갈면 해내는 여자, 무서운 여자죠. 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 꿈 메신저로서 한 3년째인가요? 4년 차 되고 있어요. 4년 차 되고 있었구나. 네. 근데 가장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메신저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제가 어떤 에너지를 주고 돈을 받는 건데요. 에너지는 참 많이 줬는데 네. 수익적인 면에서는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핵심 가치나 네. 아니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충족이 되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라고 돈 경제적인 부분에서만은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고 중간 이것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런 갈등도 겪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중간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상황을 좀 많이 겪었죠. 1인 기업가라면 누구나 다 힘든 시절이 있잖아요. 그 힘든 시절 어떻게 겪어내셨나요? 일단 저는 제가 1인 기업을 딱 선언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저만의 필살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 30분 낭독하는 걸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왼손 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왼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오른손도 같이 하는 양손 필사를 꾸준히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무조건 10,000보씩은 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 멘탈이 흔들릴 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로 조금 사회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를 가장 많이 잡아준 저만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낭독과 필사. 오른손으로 필사하기도 힘든데 또 왼손으로 필사까지 하시고 만보 걷기. 네, 여러분은 힘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저도 힘들 때 많이 걷습니다. 그러면 우리 SNS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째 SNS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땠어요, 마음이? 오히려 저는 홀가분했고요. 사실 SNS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저에게 관심 있는 제자들, 또 학부형들, 과거에 저의 과거의 어떤 저의 인맥들 또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옥석을 가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려면 SNS 활동을 중지하는 것도 좋겠다. 저에게 SNS에서 보던 선생님이 보이지 않고 글이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연락처조차도 저는 사실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모르는 번호가 오면 선생님 저 누구예요? 선생님 저 누구누구 엄마예요. 그리고 뭐 어떤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순간 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저는 잊고 지냈던 제 과거의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제가 지금처럼 1인 기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분들 과거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사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최근에 연락 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올해로 이제 28년에서 9년 차 영어 강사잖아요.
근데 제 학생 중에 제가 많이 오래 가르치지도 않았고 남학생인데 이제 대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친구인데 우연히 천안 아산역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났던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 선생님 혹시 최소련 선생님 아니십니까? 혹시 제 영어 이름이 캐서린이거든요. 캐서린 선생님은 저 어느 학원에서 누구누구였고 그때 무슨 반이었는데 저 기억하실는지요? 이름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친구 이름이 현태야 오랜만이야. 어떻게 날 알았어? 제가 다른 건 다 안 했는데 그쯤 김현수 대표님하고 텔레그램으로 네. 소통을 처음 시작할 아, 때였어요. 그래서 또 연결이 네, 되셨구나. 제 이름이 딱 뜨니까 그렇게 올라왔는데 저를 천안에서 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천안에 사시냐고 그래서 나 천안 시민 된 지 이제 3년 차가 되어 가고 있단다 그랬더니 몰랐다고. 그래서 그 덕분에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쓰고 있는 책에 대해서 이 친구 선생님 혹시 예전에 글 쓰시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에 선생님이 이미 책을 출간을 했고 지금 현재 세 번째 책을 출간 준비 중이란다. 곧 전자책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종이책도 곧 나올 거야 라고 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서점 가서 구매하고 선물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와, 아주 귀한 제자를 만났네요. 저도 우리 최소린 대표님 만나가지고 낭독이 끊길 뻔했는데 낭독이 끊길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최소린 대표님 때문에 또 낭독이 이어졌죠. 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책 출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 쓰고 있는 전자책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제목은요. 원어민 뺨치는 스피치라는 책이고요. 와. 그리고 영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민 뺨치는 스피치. 야, 그 원어민 뺨치는 스피치. 뺨을 때려가면서 하면 잘 되겠네. 정말 제목 탁월하신데요. 일단 꽤 많은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책 속에는 알파벳만 알면 A부터 Z까지만 알면 누구든 흔히 말하는 짧은 단어부터 긴 영어로 된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또 글자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뜻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그동안에 제가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또는 어른들과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다 갈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 엄마꿈 메신저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어른들을 만나 뵈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 깃발 여행 말고 그 배낭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런 로망이 자기 스스로 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영어로 글을 쓰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까지도 지금 다 해서 3월 9일자로 제 책이 나옵니다. 야, 멋지다. 영어 강사라면 영어책은 좀 내야겠죠. 그리고 영어가 1, 2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아까 28년 차입니다. 네, 28년 차 맘이랑 메신저인데요. 여러분 28년 동안 갈아 넣은 그 혼을 담아서 종이책이죠? 전자책 나오고 종이책으로도 나옵니다. 예. 전자책과 종이책을 내는데 책이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한번 기대가 되고 또 다시 책이 나오면 초청을 해서 귀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강사로서 이제 28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중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학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발 이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있어요. 있지요. 네.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포기를 하셨나요? 극복을 하셨나요? 일단 실명을 거론할 순 없고 예. 네, 이니셜은 JK인데요. 네. 그 친구는 사실 품성이 너무 곱고 예쁘고 공부만 못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영어를 해도 안 늘고 오죽하면 제가 주말에 저희 집에다 불러다 놓고 1대1 과외처럼 공부를 시켰는데 어지간하면 중학교 점수가 못해도 7, 80점은 나오거든요. 30점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회까지 해줬는데. 네, 그리고 그거 더 중요한 그 친구의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애였으면 차라리 화가 안 나는데 해도 안 되는 친구였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가르쳐서 고등학교에 갈 때쯤 이제 80점, 겨우 80점을 했는데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해서 영어 1등급을 맞아서 인서울을 했습니다. 이야, 멋지다. 네. 집에서도 포기하고 학원 강사님도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가지고 인서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가 그 네. 친구 때 한 가지를 믿었거든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한테 예.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네. 아니 못할 게 있을까 못하더라도 진짜 내가 할 때까지 해서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하자 딱 하고 정확히 4년 차 됐을 때 이제 졸업을 시켰죠.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서 이 정도 기초는 해놨으니 나머지는 다른 데 어딜 가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다른 학원도 가지 않았고 제가 가르쳐 준 대로 EBS 하고 본인이 인터넷 강의하면서 1등급 맞았고 지금 그 친구가 가끔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여전히 스승의 날 되면 꽃을 보내는 친구예요. 아, 멋지다. 네, 그 친구 항상 하는 말이 기초 기본이 확실해지니 네. 그리고 재밌고 즐거워지니 그리고 선생님하고 영어를 표현을 할 수 있을 그날을 기다리다 보니 영어가 됐다라는 그 말에 제가 정말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건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영어의 즐거움을 주고 영어가 안 될 거라고 낙담했던 친구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엄마꽃 메신저, 희망을 주는 메신저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자책을 이제 영어책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작가로서 이제 글을 쓸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전공 서적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 전공자지만 왜 책을 이렇게 썼을까라고 비판을 정말 많이 했던 그냥 독자였는데 막상 제가 글을 쓰고 제가 읽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한계점도 물론 있고 그래서 제가 영어 책에 한해서 글을 쓸 때는 누구나 이 책을 보고 덮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미가 있든 정보를 주든 사람들과 친밀하고 가장 쉬운 언어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전자책에는 넣지 않지만 종이책에다가는 다 바코드를 넣어서 제가 1:1 강연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서선생 개인 과외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거기에 오디오북까지 넣어주면 네. 정말 따봉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캐서린 엄마꽃 메신저의 영어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제가 얘기는 미리 안 했습니다. 네. 영어는 미리 안 했는데 제가 낭독을 시작하고 나서 김영숙의 낭독 시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뒤에 행복을 전하는 메신저 낭독의 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읽고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요. 네네. 일단 영어식하고 한국하고 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번역이나 네. 아니면 이렇게 통역을 할 때에는 그거를 미리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단어 구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준비되지 지금 물론 이제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약간의 그 기본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역이나 번역 특히 공부할 때 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번역하는 부분은 단어는 어휘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직접적인 의미가 있고 은유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유적인 의미로 표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저는 늘 직독직해를 많이 권해줘요. 그리고 제 책에도 썼지만 영어는 주어가 주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공부할 때 주어 동사를 배웠는데 왜 영어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올까요? 그거는 영미권의 문화예요. 영미권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주어. 그래서 모든 문장은 다 주어에서 파생돼요. 1형식부터 5형식이 있는데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주어 동사 보어 항상 기본이 주어 동사예요.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시점별로 가요. 장소, 방법, 이유, 시간 이렇게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동사를 또는 목적어를 아니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어는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형식을 공부할 때 막 이 형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주어 동사 내가 중요해. 행동이 중요해. 여기에서 나를 설명해 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 동작을 하는 주체가 하나야 두 개에 따라서 달라져. 이게 모든 기본적인 문법에서의 형식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구품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에는 팔품사가 있어요. 근데 이 품사에서 우리는 보통 주어, 동사 주어, 명사, 동사, 형용사 막 이렇게 부사 이렇게 많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잖아요. 사실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전치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책에 있어요. 그래서 in이 오는지 on이 오는지 왜 in이 붙는지 왜 at가 붙는지 이렇게 하나 알다 보면 해석이 편해지고요. 항상 나로부터가 예를 들면 최선희는 지금 김영숙 작가님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뭐 Catherine is staring 형숙 김 그러면 다 저부터 가요. 캐서린은 보고 있어. is staring 있는 중이야. is staring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바로 at 어디에 있는 누구를 형숙이를 그래서 Catherine is staring at 형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부터 중심으로 해서 네, 모든 게 나부터 간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흔히 말하는 부사의 위치가 장방시유 장소 방법 시간 이유.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내가 갔어. 어디에 갔어? I went to 서울. 왜 갔어? I went to 서울 to recording. 나 녹음하러 갔어. 이렇게 해서 나 갔어. 왜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행동의 이유. 내가 한 행동의 시간. 내가 한 행동의 목적. 이렇게 해서 하나 가는. 그래서 스피치 말을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나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어다. 네. 그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행동이 주어다? 바로 동사가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 어순은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순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왜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우리랑 달라요라고 말을 하면 그네랑 우리 영미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명확히 주어를 명시해야 되고 단 예외가 있어. 명령할 때 밥 먹어 우리나라 말처럼 앞에 주어를 생략하는 거 빼고 사실 그것도 주어를 생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 그래서 앞에 네가 있는데 너한테 굳이 너라고 꼬집어 말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해서 명령문은 주어가 생략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똑같은 문어라도 같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날인가 책이 틀렸는데 낭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데미안 보셨나요? 데미안이 계속해서 개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희진 대표님하고 낭독을 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좀 달라. 해석하는 부분이 번역가에 따라서 달라요. 번역가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설인 대표님이 말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네, 오늘 설인 대표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영어 강사 28년 차 또 영어 책을 쓰고 있다. 그리고 영미권은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죠. 또 책 제목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책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나올 책은 원어민 뺨치는 스피치입니다. 네, 여러분 아야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출간되는 즉시 교보문고 또 다른 서점에서 예스24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천안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얼굴도 밝고 예쁘고 또 28년차 영어 강사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그 아픔, 슬픔 이것을 막 영어를 추구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아마 잘 녹여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소연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50대가 되고 보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언제 50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50이 넘어서 60대를 이제 향해서 60을 향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인생 이막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잊혀질 줄 아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일들이 내 인생 이막에 또 다른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영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인 기업 활동 3년차 우리 최소린 대표님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